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 파운드리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반도체 시장을 크게 요약해보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기존 칩 메인 플레이어의 위기, 그리고 파운드리의 호황인데요. 여기서 기존 메인 플레이어라고 하면 두 곳입니다. CPU에서는 인텔, 모바일 AP에서는 퀄컴입니다. 인텔은 미세 공정 개발이 경쟁사인 TSMC 삼성에 완전히 밀린 상황에서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했습니다. 그나마 인텔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점은 엘드레이크, 사파이어 레피즈와 같은 이번에 새로 내놓는 CPU 시장 반응이 좋다는 점입니다. 특히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에는 실패했지만 이스라엘 업체인 타워 세미컨덕터 인수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점점 인텔이 힘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퀄컴입니다. 이 퀄컴은 그간 안드로이드 진영 최고 모바일 AP인 스냅드래곤을 만드는 업체였는데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자체 AP 설계에 나서는 추세가 강화되면서 입지가 불안했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 그 샤오미가 하웨이의 팹리스 자회사 그 하이실리콘 인력을 수혈해서 AP 재도전에 나섰고, 어, 비보도 자체 칩 제작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당장 성과가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퀄컴 입장에서는 최대 시장인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이런 움직임, 변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움직임, 그리고 미중 관계, 악화되고 있는 미중 관계 등을 감안해서 장기 포석으로 삼성 파운드리와 밀착하는 듯 했습니다. 장기 포석이라 함은 갤럭시폰의 모바일 AP인 스냅드래곤 탑재를 조건으로 자신의 칩 물량을 삼성 파운드리에 많이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최근 흐름을 보면 이 퀄컴과 삼성의 밀착이 눈에 띈 게 사실인데요. 이 삼성 파운드리가 4나노 공정으로 퀄컴의 5G 모바일 AP와 5G 모뎀 칩을 잇따라 수주하면서 이 퀄컴이 삼성 갤럭시폰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 삼성 파운드리에 칩 물량을 주는 것을 적극 고려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는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삼성과 퀄컴 간의 최근 이런 밀착 흐름에 위태로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최근 IT 전문 매체를 중심으로 삼성의 4나노 공정으로 만든 모바일 AP인 퀄컴의 모바일 AP인 스냅드래곤 8 1세대 제품이 수율 악화로 이 퀄컴이 파운드리를 TSMC로 교체할 것이라는 소식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퀄컴이 스냅드래곤 8 1세대 AP를 스냅드래곤 8 1세대 플러스로 대체해서 TSMC의 4나노 공정으로 갈아탔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묘사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퀄컴이 모바일 AP 성능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파운드리를 삼성에서 TSMC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엑시노스 2200이 예상보다 낮은 성능과 수율 악화 문제로 고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삼성 파운드리를 보면 낮은 수율이 확실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성능에 방점을 두는 큰 칩인 CPU, GPU에서는 엔비디아와 IBM 칩을 수주했고, 또 모바일 AP에서는 퀄컴을 수주함으로써 기세를 올리는 듯 했던 삼성에 다시 위기가 찾아오는 양상입니다. 엔비디아도 차기 GPU 호퍼를 TSMC 5나노로 갈아탄다는 소식이 유력한 데 이어서 이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1세대 다음 AP인 1 플러스마저 TSMC에 놓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퀄컴의 스냅드래곤 8 1세대 AP의 경우 그 4나노라고는 하지만 실제는 4나노 LPX 노드로 엑시노스 2200의 제조 공정인 4나노 LPE 공정보다는 더 아래 공정인데도 삼성 파운드리의 수율 부진 얘기가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는 게 더 우려스럽습니다. 삼성은 선두인 TSMC를 추격하는 그 파운드리로서 최고 미세 공정 앞선 노드를 빨리 완성하고 양산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TSMC보다 4나노도 먼저 양산했다고 프로모션 했던 게 삼성입니다. 이 3나노도 올 상반기부터 양산해서 올 4분기에 양산에 들어간 내년 1분기에 실제 칩을 내놓는 TSMC보다 명목상으로는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겉으로 드러난 양산 일정일 뿐입니다. 이번 4나노처럼 실제 수율이 낮다면 양산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 TSMC는 3나노까지 핀팩 공정을 활용하지만 삼성은 3나노부터 더 진화된 공정인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꾼 것이죠.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씁니다. 마치 삼성이 TSMC와 달리 7나노부터 EUV 장비를 쓴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7나노도 5나노도 TSMC에 밀렸습니다. 이 3나노에서 역전을 노린다지만 3나노 직전 공정인 4나노가 지금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 보면 4나노는 트랜지스터 구조가 핀펫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바뀌는 3나노로 가기 직전 최고 미세 공정입니다. 그런 만큼 4나노 수율 악화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뼈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핀백 구조에서도 수율이 안 나오는데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구조가 바뀌는 3나노에서 3나노는 제조 난이도가 더 높아집니다. 이 4나노도 수율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3나노 수율이 더 나아질 것으로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냉정히 보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 제조 공정에 축적된 경험, 그리고 노하우에서 삼성이 TSMC에 물리는 모양새가 확연합니다. 이 겉으로 돌아가는 양상만 놓고 보면 삼성 파운드리의 가능성을 보고 물량을 맡겼던 엔비디아 퀄컴이 삼성을 다시 등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퀄컴의 경우 인텔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물량을 따내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팹리스이기도 합니다. 파운드리 생산 용량이 수요에 비해서 크게 모자란다는 점에서 삼성에게 기회는 오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양상만 놓고 보면 삼성이 반전의 계기를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객관적인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성이 퀄컴의 물량을 TSMC에 뺏겼다는 소식의 배경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